물론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이런 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은 영상으로 안녕하십니까. W여성병원 대표원장 윤영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산모님들께서 임신 중에 가장 불편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나오신 원장님들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W여성병원 최자은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W여성병원 상호이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고요. 방역 수칙을 이제 준수했고, 또 저희 의료진들은 다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W여성병원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 사항을 좀 그대로 이제 읽어서 좀 질문을 제가 이제 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질문 중에 이제 소화불량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. 임신 중에는 뭐 초기 입덧부터 소화불량이나 변비 또 속쓰림 등 여러 가지 위장장애가 많이 생길 건데, 그럴 때 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을까요? 실제 이제 산모님들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글에 소화제,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? 요즘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던데 임산부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또 소화불량이 심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이제 위장장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임신을 하면 전반적으로 위장이 가약해지면서 위장장애 호소하시는 산모님들 진짜 많잖아요.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약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입덧도 너무 심할 경우는 입덧 약을 복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약을 복용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, 그래서 저랑 상의해서 필요한 거는 다 얘기하시라고 해서 약을 처방해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뭐 물론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근데 그래도 저는 기왕이면 저랑 상의를 해서 뭐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상의해서 복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신 중의 위장장애는 호르몬이 장운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임신 내내 뭐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.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충분한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위장장애가 너무 심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산모님들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담당 이제 선생님과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약 복용하는 것도 안전하고요. 물론 이제 뭐 위장장애로 인해서 약 복용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걱정들 하시니까 뭐 꼭 약을 먹기 전에 좀 산모님들께서 나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? 일단은 위장,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장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식사를 이제 끼니 하는 식사를 조금 줄이고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수분 섭취도 좀 충분히 하시면 좋고, 저는 유산균 같은 거 복용하시면 좀 장 기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임신 후반기에 가면 아무래도 역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, 그럴 때는 이제 상체를 이제 약간 올려가지고 주무시는 것도 역류를 좀 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또 요즘에는 집에 리클라이너 같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좀 누워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많은 질문으로는 이제 기침에서 3일치 약 처방받았는데 3일 먹고 안 나으면 더 먹어도 되나요? 애기한테 해가 없는지요? 뭐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해서, 또 특히나 이제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 뭐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길 텐데 뭐 임신 중에 감기약, 호흡기 치료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? 임신 중에도 임신 아닐 때와 마찬가지로 감기도 흔히 걸리고 뭐 더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산모분들이 사실 그런 증상으로 많이 병원에 오셔서 질문도 주시고 처방도 받아가시고 하는데요.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것들은 다 산모분 상태에 맞춰서 임산부에 맞춰서 이제 안전하게 처방해드린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좋습니다.
주로 그러면 역시 또 약 이전에 좀 정말 이제 계절성으로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길 무렵인데 좀 감기 좀 관리라든지 좀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? 일단 집에서 집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이렇게 집안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고요. 집에서 좀 따뜻한 물 같은 거 많이 좀 챙겨 드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세 번째로는 임신 중 원래 있던 편두통이 심할 때는 전혀 아무 약도 복용할 수 없을까요? 신경과에서 주는 편두통 약은 기형아 유발된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만 하나요? 이제 이런 질문도 왔고요. 어깨 쪽으로 담이 너무 심하게 와요.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? 임신 중에 뭐 두통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또 유발될 건데요. 사실 이제 산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진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? 일단은 임신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가 타이레놀이 있고요. 타이레놀의 경우 최근에 뭐 집중력 저하 문제가 또 논란이 됐어서 그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역사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했던 약이라서 타이레놀은 복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리통이나 두통약으로 평소에 많이 약국에서 사서 드셨던 그런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을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임신 후기에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아기의 그 폐동맥관을 막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후기 사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임신 후기에 이제 그게 아기의 소변량을 줄이거나 뭐 양수량을 줄인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소염제 계통보다는 타이레놀이 훨씬 안전해서 그걸 좀 사용하시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. 그 외에 이제 파스도 결국은 비슷한 성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후기에는 파스도 좀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진통제 성분이 이제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데 타이레놀,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논문마다 보고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8일 이상 연속해서 먹는 경우에는 좀 아기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은 뭐 간헐적으로 또 하루 최대 3번 정도까지는 좀 복용이 괜찮죠. 네. 그리고 이제 임신 후반기에 진통제 복용이 보통 이제 한 28주 이후로 이제 보통 이제 분류가 됩니다.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포함한 진통제 성분이 아기의 기형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너무 앓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꼭 약뿐만 아니라 뭐 근육통이 심하게 왔을 때는 이제 임신 후반기에 허리나 골반통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좀 뭐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골 관절이 좀 이렇게 이완되면서 통증이 조금 덜해질 수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 그 산전 복대 같은 것도 있어요. 골반이 이제 벌어지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통증은 아무래도 그 산전 복대 같은 걸로 골반 좀 잡아주면 그걸로 좀 더 호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가끔 뭐 침을 맞아도 되냐, 물리치료를 해도 되냐, 이제 뭐 그렇게 좀 문의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좀 괜찮나요? 제가 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산부라고 정확히 뭐 표현을 하시고 또 괜찮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그리고 물리치료도 산모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면은 그 이제 특별히 산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완 같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산모라고 얘기하시고 한두 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 번째로 네, 또 말씀하시죠. 풍수통약을 하는 예, 그렇죠. 이제 이게 임신성 두통이
이제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제 호르몬과 스트레스로 이제 목이 좀 뻣뻣해지면서 유발되는 두통도 좀 흔하게 생기는데, 이런 두통은 좀 잘 듣는데, 이 편두통은 사실 굉장히 좀 조절이 어렵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좀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? 편두통 같은 경우도 산모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고, 보통 우리가 편두통이 흔하게 먹는 트립탄 계통은 제가 이제 이거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거의 기형 유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편두통 약이 기형 때문에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, 물론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겠고 적당한 양을 드실 때는 크게 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네 번째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산모님들께서 이제 영양제 뭐 몇 가지 정도는 다 이제 복용하고 계실 건데, 임산부 영양제 질문이에요. 37세 임신 25수차입니다. 철분, 종합 비타민, 오메가3, 칼슘, 마그네슘,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. 많이 드시는데, 거기다 아르기닌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먹어볼까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. 또 노산 임산부가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등으로 임신 중 영양제 복용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이 왔습니다.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임신 초기에는 엽산이 들어있는 그런 종합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임신 중기에는 철분 30에서 60mg 정도 이제 들어있는 종합영양제 드시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유산균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칼슘, 마그네슘 그런 것들 이제 드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또 임신 중 영양 상태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, 사실 임신 중에 꼭 약으로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는 두 가지입니다. 엽산과 철분입니다. 그 외에 이제 영양제는 내가 음식 섭취로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더 보충해 주시면 좋고요. 그래서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약이 문제될 건 없지만 꼭 약이 능사는 아니다. 그래서 좀 이런 영양제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좀 꼭 섭취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? 임신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드시는 것이 좋겠고, 생선이라든지 그런 고기,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뭐 식품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요. 사실 뭐 약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사실 과학적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, 피해라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뭐 시중에 판매하는 효소는 아무거나 사 먹어도 되나요? 먹어도 된다면 소화제 개념으로 효소를 먹어도 되나요? 랑 또 저희 뭐 산모님들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게 회를 먹어도 되나요? 뭐 이제 육회를 먹어도 되나요? 뭐 간장게장 뭐 익히지 않은 음식들 먹을 때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그럼 임신 중에 음식을 제한할 게 꼭 있나요?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래서 음식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아요. 물론 술, 담배 당연히 제한을 하고 있고, 그 외에는 웬만하면 그냥 다 드셔도 괜찮다 얘기를 드리는데, 그 중에서 날것 음식은 초기에 아무래도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, 식중독균 중에는 간혹 기형 유발하는 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 외에는 우리가 뭐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음식을 정말 가지수별로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과일도 뭐 파인애플 안 되냐 뭐 안 되냐 다 물어보시고,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농장에서 떼다가 계속 먹는 거 아니니까 다 소량씩 드시는 거거든요. 드시는 게 이 정도는 크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드실 수 있는 음식이면 다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그 양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중독될 정도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뭐 하루 한 잔 정도의 음료나 뭐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먹는 것, 또 위생적으로만 관리를 잘 하시면 음식 제한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
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산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임신 중 약물 복용이 과연 정말 아기한테 얼마나 해가 될까? 정말 또는 다 저희들이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는지 최정 원장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그냥 임신 중 약물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흔하게 많이 처방받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약이 그 여드름 약으로 알고 있는 로아케탄, 이소트레티노인이 있고요. 그 외에는 이제 혈전 장애를 치료할 때 와파린 쓰는 그런 약들이 있고, 또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 치료제, 발프로에이트라든지 페니큰 그런 약들이 이제 기형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항생 재료는 테트라사이클린이 이제 치아 변색과 연관이 있고,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것들이 신독성이라든지 귀 독성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의사라면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라서 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임산부인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알리고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는 그런 기형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약을 처방해드리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게 뭔 약이야 이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약들일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다 전문 의약품이라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이제 구할 수 있는 약이고,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전문이기 때문에 산모님들께 또는 태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약 처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치 마시고,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될 상황에 치료를 놓치게 됐을 때, 또는 임신 중에 고열이 오래 지속된다거나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아기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너무 걱정 마시고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사실 약물의 품목이 거의 한 몇만 가지가 되는 것 중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은 20에서 40여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런 약들이 다 분류가 돼 있고,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약물 복용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마더 세이프라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 번 더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좀 산모님들이 많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,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, 또 약간 이제 약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,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진료 때마다 담당 원장님께 좀 더 자세한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최정 원장님, 산모분들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할 텐데, 좀 이제 기운 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. 이제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. 백신 다들 곧 맞으실 거고, 물론 산모분들은 아기 낳고 맞으시겠지만,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견디고 힘냅시다. 성혜성 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나가고 싶은데 다들 조금만 참으면 정말 다 손잡고 나가서 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, 사모님도 몸도 무겁고 이래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를 이겨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날씨도 좋으니까 사람 많은데 피해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마스크 착용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또 기분도 풀고, 또 힘든 거 있으면 가족분들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오셔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고 또 푸념도 하시고 상담 받아 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.
자, 오늘은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.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토록 하겠고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